방으로 갈까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고백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넘게 강원도 산골 터널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오는 동안 자제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38세 토목기사 박민우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 위에서 배수관을 살피려고 허리를 깊숙이 굽힌 채 작업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어깨에서 흘러내린 베이지색 카디건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의 부드러운 곡선이 보였습니다. 시선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고개가 도무지 돌아가지 않았고 그저 그 아름다운 선을 따라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속삭임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고 그 말을 들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을 때 놀란 듯 커진 눈동자와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고 제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그녀의 말이 나왔지만 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되물었을 때 자신은 이 여관의 주인이고 손님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반문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이 낯선 떨림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절 가벼운 여자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묻는 그녀의 떨리는 음성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고 나이도 과거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생각했다는 고백이 나왔고 서영 씨만 생각했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으며 자신도 그랬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을 때 전해진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고 3년 전 아내와 결별한 후 터널 공사 현장에만 매달려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외롭지 않은 척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이 사람 역시 4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이 낡은 여관에서 혼자 버텨온 세월 동안 같은 외로움과 같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가자는 속삭임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버렸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관 손님과 주인이라는 관계 38세 남자와 51세 여자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우라는 이름을 가진 올해 38세의 토목기사로 15년째 터널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장이 제 삶의 전부였고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터널을 뚫는 일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당신은 현장하고 결혼한 거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3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터널 공사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4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받았지만 현장 숙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후배들의 안부 인사도 선배들의 걱정 어린 눈빛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쉬는 동안 뭘 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도를 따라 차를 몰며 빗줄기가 앞 유리를 세차게 때리는 것을 바라보았고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풍경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송림여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낡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 앉아있던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관 주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간 발걸음이 멈췄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정갈한 인상에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 우아함이 묻어났고 방이 있는지 물었을 때 몇 시간 이용할 것인지 되묻는 그녀에게 2주 정도 묵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약간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2주나 묵을 것인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그녀에게 공사 마무리 전 휴가라서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305호를 준다는 말과 함께 열쇠를 건네받을 때 손이 스쳤고 그 짧은 순간 전해진 따스한 온기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계단을 올라가며 나이든 여성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5호는 침대와 텔레비전, 작은 테이블이 전부인 간소한 방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공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15년을 현장 기사로만 살아온 제게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텔레비전을 켜려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5호 투숙객인데 텔레비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방 텔레비전이 좀 오래되어서 그렇다며 지금 올라가도 되는지 물어왔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는데 마침 방금 샤워를 마친 참이라 머리가 젖어 있었고 편하게 티셔츠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고 들어오라고 말했을 때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는데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단정한 차림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는 말에 확인하겠다며 텔레비전 앞으로 간 그녀가 무릎을 꿇고 뒤쪽 선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을 때 제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고 엎드린 자세와 흘러내린 옷깃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어깨의 곡선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제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봤다며 서둘러 일어나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채 황급히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그 자리에 서서 뭘 하는 것인지 스스로를 꾸짖었고 15년 현장 생활하면서 자제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고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으며 단정한 외모와 우아한 분위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1세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냥 오래 혼자 있었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혼 후 3년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일 저녁이면 여관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공기는 맑았고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지만 산책을 마치고 9시쯤 여관으로 돌아올 때면 카운터를 지나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녀가 보였습니다. 다녀왔다는 인사를 건네면 들어가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고 그게 전부였지만 작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혼자서 이 외진 여관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피곤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4일째 되던 저녁이었고 카운터에 기대어 근처에 식당 같은 곳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보니 지쳤다고 말했을 때 멀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차로 20분은 가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괜찮으면 자신이 만든 반찬을 좀 먹겠느냐고 물어왔고 정말 괜찮은지 되묻자 어차피 혼자 먹는 것이라 양도 많다는 대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8시에 그녀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테이블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았을 때 무릎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깍두기 같은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너무 맛있었고 정말 맛있다는 말에 별것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녀에게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는지 물어오는 그녀에게 이혼했고 2년이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고 그렇구나 하며 더 묻지 않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서영 씨는 어떠한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을 때 자신도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대답에 심장이 철렁했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우라고 소개했고 그녀도 서영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으며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영 씨라고 부르며 되게 고운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진심이었고 무슨 말이냐며 자신은 50이 넘었다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고우시다는 말을 반복했고 진심이었으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더 있을 것이니 잘 부탁한다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그녀가 손을 맞잡았을 때 전해진 따뜻한 온기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어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잘 부탁한다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고 손을 조금 더 잡고 있었을 때 좁은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으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니 외로운지 물어보았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알 것 같았고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읽혔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고 저도 외롭다는 말이 나왔으며 너무 외로웠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15년 현장 생활과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롭지 않은 척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그녀 옆으로 갔을 때 너무 가까웠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서영 씨라고 부르며 그녀의 뺨에 손이 닿았을 때 따뜻했고 얼굴이 가까워졌으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띵동하는 카운터벨 소리가 울렸고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손님이라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당황했으며 서둘러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뒤를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하려던 것인지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고 그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와 마주치기가 어색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다녀오겠다는 인사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했고 그날 밤 김치찌개 냄새가 복도에서 났을 때 혹시 나를 위한 것인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똑똑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뛰었으며 들어오라는 말에 문이 열렸을 때 서영 씨가 찌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라는 말에 감사하다는 대답이 나왔고 그날부터 매일 밤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전구를 좀 갈아줄 수 있는지 리모컨이 또 말을 안 듣는다는 등 모두 핑계였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로를 끌어안았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끌어안는 시간이었으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 복도에서 같은 공사 현장의 선배를 만났고 공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으며 같은 정선 터널 공사에 투입된 선배였습니다. 오민우 아니냐며 반가워하는 선배에게 안녕하냐고 인사했을 때 여기서 뭐 하냐는 질문에 휴가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선배의 시선이 이상했고 서영 씨를 보고 있었으며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그 선배가 카운터에 내려와 있었고 서영 씨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녀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선배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비웃는 표정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서영 씨의 모습이 보였고 카운터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영 씨가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었을 때 오늘은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으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괜찮다며 끊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선배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분노가 치밀었고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했을 때 2주가 끝났으며 2주 동안 감사했다는 말에 조심히 가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영 씨라고 부르며 어젯밤 손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관을 나서서 차에 올라탔을 때 백미러로 여관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고 가슴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선 공사 현장으로 돌아왔고 터널 마무리 작업으로 바빴으며 서류 정리와 인수인계, 작별 인사 등을 해야 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서영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여관 여주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무슨 말이냐며 되묻는 선배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고 무슨 사실이냐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모텔 여주인이 손님 방에 밤마다 드나들더라는 말과 함께 그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냐는 비아냥의 주먹이 떨렸고 그건 오해라고 말했지만 오해냐며 뭘 오해한 것이냐는 선배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속은 것이라며 나이든 여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선배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돌아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고 내가 그녀를 그런 오해 속에 밀어넣은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공사 마무리 회식이 있었고 15년 현장 생활의 한 구간이 끝났으며 동기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뭘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으며 서영 씨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매일 서영 씨 생각만 났기에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지만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할 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관으로 향했지만 차를 세우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차 안에서 1시간을 앉아 있다가 결국 돌아왔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작은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지만 공사 마무리 후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려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요즘 펜션 사업이 괜찮다는 대화가 들렸고 시골 조용한 곳에 가족 단위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에 문득 서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관의 위치는 좋았고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맑았으며 낡았지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한 달이 되던 날 결심을 내렸고 다시 가야 한다는 마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고 다짐하며 여관으로 향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으며 날 받아줄지 알 수 없었기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똑똑 카운터벨을 울렸을 때 서영 씨가 고개를 들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으며 왜 왔느냐는 질문에 약속했다고 대답했는데 다시 온다고 했었다는 말에 한 달이나 지났다는 그녀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공사 마무리 절차가 좀 밀려서 늦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305호를 주겠다는 대답에 거기로 달라고 말했으며
우리의 방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열쇠를 받아 계단을 올라갔고 그날 밤 8시에 서영 씨가 반찬을 들고 왔을 때 정말 왔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으며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때 피했는지 물어보았고 무슨 말이냐는 그녀에게 마지막 날 연락도 안 받고 차갑게 대했다고 말하자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았다는 대답이 돌아왔기에 왜 안 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과 주인이라는 그녀의 말에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녀에게 공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서영 씨가 얼어붙었으며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선배에게 물어봤다고 대답하자 뭐라고 했는지 말해달라는 제 요구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방에도 와달라고 했고 얼마냐고 물었다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렇게 말했다는 그녀가 자신은 그런 여자였던 것이냐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영 씨라고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맞지 않느냐는 그녀의 반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아주었고 서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제게 와준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였으며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달 내내 생각했다는 말에 자신도 그랬으며 매일 305호를 청소하면서 울었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이제 안 울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며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우리 둘만 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녀에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서영 씨라고 불렀을 때 좋아한다는 고백이 입 밖으로 나왔으며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아한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주름도 많다는 그녀에게 그래도 예쁘다고 말했고 거짓말이라는 그녀에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 씨가 웃을 때도 밥해줄 때도 청소할 때도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그녀도 좋아한다는 고백이 나왔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으며 정말이냐고 되묻자 정말이라는 대답을 들었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안 놓겠다는 약속과 함께 외롭게 하지 않겠으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으며 이번에는 달랐기에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서영 씨가 자고 있었고 편안한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일어났을 때 서영 씨도 눈을 떴고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을 때 무슨 말이냐며 당황하는 그녀에게 우리 앞으로를 묻자 모르겠으며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생각해둔 것이 있다고 말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오겠다고 약속했고 매주냐는 놀란 목소리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서영 씨 딸에게도 인사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딸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말이 정말이냐고 물어왔을 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안아주며 고맙다는 그녀의 말에 제가 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갔으며 여관을 조금씩 고쳤는데 15년 현장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많았기에 보일러와 전기수도 등을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갔고 서영 씨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영 씨와 함께 앉아 있었을 때 제안이 하나 있다고 말했고 준비해온 말이었기에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여관 말인데 라고 시작했으며 20년 되었다는 그녀의 대답에 많이 낡았다고 말하자 알고 있다는 그녀의 표정이 슬퍼 보였지만 위치는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맑다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 여관 대신에 펜션을 지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꺼냈을 때 펜션이냐는 놀란 목소리가 들렸으며 깨끗하고 예쁜 펜션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하자고 설명했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고 말했으며 모자라면 일을 더 하면 된다고 덧붙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로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와 같이 하자는 말에 놀라는 그녀에게 제가 건물 관리하고 서영 씨는 손님 맞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고 서영 씨와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을 때 나이도 많고 딸도 있다는 그녀에게 상관없으며 딸도 좋고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정말이냐는 질문에 진심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가 울었고 안아주며 고맙다는 그녀에게 그럼 같이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꽉 안아주었으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여관 주변을 걸으며 여기에 주차장 만들고 저기엔 꽃밭 만들면 예쁠 것 같다는 계획을 나눴고 1층은 카페 겸 식당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으며 펜션 이름도 정했는데 송림 펜션은 어떻겠냐는 제안에 원래 이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이름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서영 씨가 웃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지만 과거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에 남편분이 지으신 이름이니 존중하고 싶었고 그녀의 과거도 남편의 흔적도 그게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기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9달이 흘렀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매일 현장에 있었고 15년 현장 생활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인부들과 소통하고 일정을 관리했으며 서영 씨는 설계도를 보며 여기가 로비이고 저기가 객실이라고 상상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 씨의 딸이 왔고 긴장되었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은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모녀가 안았을 때 여기 완전 공사장이라는 딸의 말에 펜션 짓고 있다고 대답하는 서영 씨가 나를 받고 걸어갔을 때 은채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박민우라고 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공손하게 인사했고 15년 현장에서 배운 자세였으며 은채는 말이 없이 나를 보고 이따 엄마한테 잠깐만 얘기하자며 둘이 멀어졌을 때 반대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은채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부탁한다는 인사에 잘 모시겠다고 대답했고 서영 씨가 울고 있었으며 행복한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펜션이 완성되었고 하얀 외벽과 넓은 창문 예쁜 정원을 갖춘 송림 펜션이 완성되었을 때 서영 씨와 나란히 섰으며 드디어 되었다는 말에 꿈만 같다는 그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았고 정말 행복하다는 대답에 저도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자신도 그러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부부와 어린아이 둘로 이루어진 가족이 왔으며 화사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서영 씨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여기 정말 깨끗하며 바다도 보인다는 손님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1층 카페에 함께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며 예쁘다는 말이 나왔으며 서영 씨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몇 번을 말해도 설레는 기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줄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웃었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막막했던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305호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송림 펜션 전체로 커졌고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나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과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